지금 순자산은 매일 변동되다 보니까 지난 6월 달에 이제 인터뷰했을 때 뭐 한 32억 정도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기준으로 33억 정도 조금 더 이제 증가하긴 했습니다. 그런 순차적으로 잘 증가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8월 달, 뭐 4월 달 주가가 이제 폭락할 때마다 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추가 이제 매수는 이제 많이 좀 진행하는 편인데 그때 이제 뭐 추가 매수한 거 빼고는 이제 특별하게 지금 요즘처럼 이제 상승하고 이럴 때는 제가 매수는 안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폭락하기 전에는 그냥 가만히 있는 편입니다. 이게 부채 없이 순자산인가요? 근데 지금은 이제 특별하게 이제 대출 없이 부동산으로 실시간 시세 한번 봐보니까 한 19억 정도로 조금 이제 올라 있더라고요. 주식 가치도 한 어제 기준으로 점검을 해보니까 한 14억 정도 되는 것 같아서 네, 그 정도로 뭐 자산을 좀 대출 없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거주 지역은 이제 동판교에 거주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대출 없이 순수 자가로 거주를 하고 있고 제가 이제 투자하고 있는 비중은 이제 미국 직투 계좌로 해서 한 6억 5천 정도 투자하고 있고요. 그리고 개인연금저축 IRP 해가지고 이제 한 3억 5천 정도 투자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발행어음으로 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게 한 3억 정도 굴리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 이제 비트코인 해서 한 2천만 원 정도 투자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좀 별개로 이제 여행을 좀 주로 다니는 부부 취미가 있어서 그래서 여행 투자로 한 1억 천 정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해외여행 준비하고 계시는 건가요? 네, 저희가 해외 여행을 조금 이제 자주 나가는 편인데 그래서 올해 벌써 한 5번 정도 이제 나간 것 같은데 자주 나가고 이제 좋아하다 보니까 사실 이제 해외 여행 같은 게 이제 비용이 이제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런 이벤트 있을 때마다 조금 투자금을 뺀다거나 아니면은 저금통에서 이제 빼서 이제 여행을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자산을 좀 안 건드리고 투자할 수 있도록 유지하기 위해서 여행 비용을 감당하는 별도의 이제 투자 계좌를 좀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통해서 이루어진 수익금으로만 이제 여행을 다니고 근로소득이나 다른 이제 투자 예수금에서는 이제 건들지 않고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주로 조금 이제 강조하는 부분이 인생 이벤트에 필요한 좀 큰 목돈들이 필요하거든요. 뭐 해외여행도 있고 사실 이제 가끔 이제 와이프가 얘기하는 이제 가방 사고 싶다는 그런 이제 가방 같은 것도 있고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작게 보면은 뭐 2년마다 한 번씩 바꿔야 되는 핸드폰 같은 것도 있고 그리고 뭐 몇 년마다 바꿔야 되는 뭐 새로운 뭐 아이패드, 노트북 이런 것도 사실은 어느 정도 조금 이제 목돈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소한 이제 목적 자금을 위해서 별도의 좀 계좌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가방 통장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와이프가 이제 가방을 사야 될 때는 특별하게 저희 이제 근로소득으로 안 사고 투자 상품 수익금으로 해서 이제 구매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오히려 이제 안정적인 생활이나 투자가 가능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월 현금 흐름이 약 350만 원 정도 이제 나오고 있는데 발행어음에서 이제 이자 수익으로 한 이제 매월 100만 원, 주식에서 이제 배당금으로 한 250만 원 정도씩 나오고 있는데 노후를 대비해서 이제 이런 배당금으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세팅을 하고 있는 월 배당 금액인데 지금은 이제 전액 다 이제 재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배당금이 얼마가 들어오더라도 제가 이제 만져본 적은 이제 없는 금액입니다. 300에서 350만 원 정도의 현금 흐름이 나온다고 하셨는데 그걸 왜 다 재투자하세요? 다 쓰지 않으시고? 지금 제가 이제 배당금을 재투자를 하는 이유는 약 이제 연 4천만 원 정도씩 이제 배당금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자금은 사실 이제 공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사실 제 노력 없이 자동으로 이제 생성된 금융 자산이라서 그래서 그런 자산은 오히려 조금 더 이제 공격적인 투자 상품에 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뭐 TQQQ랄지 어차피 이제 내 노력으로 만든 돈이 아니어서 이제 배당금으로 들어오는 돈은 조금 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제가 이제 힘들게 번 돈으로 이제 투자를 하는 거는 가장 안정적으로 CHD나 이제 SPY 같은 그런 안정적인 종목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세팅하고 있는 이제 배당 종목들은 현재 3억 모으기를 좀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지금 어제 기준으로 이제 점검을 해보니까 2억 8천 정도 좀 모아져 있어서 SCH에서도 이제 충분한 좀 배당금이 나오고 있고 배당주에는 이제 정확하게 한 2억 정도 투자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주 중에서도 이제 국내 배당주 맥쿼리 인프라와 삼성전자 우선주 그리고 대신증권 우선주, 포스코홀딩스 정도 보유하고 있고 리츠 종목에는 한 리얼티 인컴을 한 4천만 원 정도 좀 투자가 되어 있고요. 이 종목은 이제 조만간 이제 국내 주식은 좀 정리를 하고 미국 이제 종목으로 좀 넘어갈 계획을 가지고 있고 커버드콜 종목들로 해서 이제 타이거 미국 탑10 플러스 10%
그리고 타이거 플러스 10% 커버드 콜, 그리고 미국 나스닥 100 15% 커버드 콜, 세 종목 이제 커버드 콜 종목으로 해서 한 5천만 원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한도 2천만 원까지 이제 종합과세가 안 되는 부분이어서 그래서 각각 부부 합산해서 1,800, 1,900 정도씩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내년 배당금을 세팅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5월달, 6월달 정도에 한번 좀 점검을 하는 편이에요. 얼마를 받아왔고 남은 기간 동안 얼마가 될지, 배당금이 이제 넘어갈 것 같다 싶으면 일부러 그냥 배당을 포기하고 배당 종목을 매도를 합니다. 그래서 투자 수익이나 배당금으로 인한 그런 가치 상승보다는 종합과세를 피하기 위한 그런 투자가 조금 더 이제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해서 매도한 배당 종목 그 예수금은 별도로 다른 지수 투자를 하면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이 없이 쉽게 그냥 매수하고 있습니다. 지금 40대이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처음부터 금수저이셨던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재테크로 돈 불리신 거 맞나요? 지금 대부분 이제 투자를 포기를 하는 이유가 내가 100만 원, 200만 원 모아봤자 큰 돈을 못 만들 거기 때문에 시작조차 안 하는 경우들이 이제 아주 이제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100만 원, 200만 원, 1000만 원 가지고도 이제 충분히 사실 이제 이런 큰 부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도 기억을 해보면은 첫 월급 받았을 때가 제가 150만 원 정도였다라고 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원룸 이제 자취 생활하면서 이제 저도 시작을 하면서 이제 꾸준히 지금 20년 동안 이제 사회 생활하면서 이제 만든 자산이어서 이 부분은 지금 이제 시청하시는 어떤 분들이라도 좀 만들 수 있는 그런 자산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투자를 하면서 조금 이제 느꼈던 부분들이 직장인이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20년 직장 생활 중에서는 한 5년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빨리 시작을 하는 게 가장 빨리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모은 돈을 결혼 자금으로 활용을 하면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두 사람이 이제 각각 5년이라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제 월급 받아왔던 부분들을 이제 전부 다 이제 소진을 하죠. 사실 5년이 지났는데 가지고 있는 이제 현금성 자산, 이제 영원이 되는 거고, 생활하면서 이런 전세 자금 대출 받아서 이제 새로운 아파트로 이제 들어가면서 또 이제 5년 동안 모았던 돈들을 전부 다 이제 올인을 해서 전세로 들어가죠. 그러면서 이제 또 10년이 지났는데도 이제 가지고 있는 자산은 또 영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파트 매매를 하기 위해서 이제 청약도 붙고 끝내 이제 목표했던 이제 아파트를 사더라도 최대한 이제 10년, 5년 동안 이제 모았던 돈을 마지막 이제 대출 상황까지 해서 이제 내 집이 됐을 때 그 정도가 보면은 이제 가장 빠른 케이스가 한 10년에서 15년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대출 상환하고 이제 끝났을 경우에 이제 집은 이제 순순히 이제 내게 됐지만은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 이제 영원이거든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남은 직장 생활이 한 5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5년 동안에 이제 나머지 내 인생을 책임져줄 은퇴 자산을 좀 마련을 해야 됩니다. 그 5년 동안에 나머지 30년, 40년을 책임져줄 돈을 모아야 된다는 좀 부담감이 생기게 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이제 마지막 이제 5년이 아니라 계속 투자를 진행을 했다라고 하면은 훨씬 좀 더 수월하게 자산을 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일찍 시작을 해서 복리로 돈을 불려주는 게 나중에 내가 노동력으로 돈을 모으는 것보다 훨씬 수월하고 빨리 많이 모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1,000만 원 있으면 뭘 할 수 있어요? 막 32억까지는 아니더라도 13억은 만들고 싶거든요. 접근하기 쉬운 이제 투자 방법 하나 설명드리면은, 지금 만약에 PD님과 이제 PD 친구분 이제 두 분이 있는데 지금부터 이제 매년 1,000만 원씩 이제 10년을 투자를 하신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제 사회생활 시작했으니까 이제 10년 동안 이제 재밌게 이제 월급 다 쓰면서 노는 친구가 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리고 이제 10년이 지나고 이제 PD님은 10년 동안 열심히 모았으니까 나머지 30년 동안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모은 자산 다 쓰면서 이제 월급 다 쓰고 이제 아주 재밌게 이제 30년을 지냅니다. 친구분은 30년 동안 10년 후에 투자를 나도 해야겠다라고 깨닫고 이제 열심히 이제 30년 동안 이제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 PD님은 이제 10년 동안 총 1억 2천만 원을 투자를 하게 되고 친구분은 이제 3억 6천만 원을 투자를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40년이 지났을 경우에 PD님의 자산은 15억, 친구분은 12억을 만들게 됩니다. PD님은 훨씬 적은 돈을 투자했지만 친구보다 훨씬 많은 자산을 만들 수가 있었고, 친구는 PD님보다 3배나 많은 돈을 투자를 했지만 PD님보다 더 적은 돈을 이제 모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런 게 좀 복리의 마법이고, 왜 먼저 투자를 진행을 해야 되는지 가장 쉽게 설명해 드릴 수 있는 좀 단편적인 예시입니다. 그래서 PD님도 매년 꾸준히 1,000만 원씩만 10년 투자면은 나는 이제
파이어 할 수 있다라는 마인드로 투자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예시는 연 8% 정도 상승하는 가정의 이제 지수 투자라고 설명을 드린 건데, 만약에 뭐 S&P 500 같은 12% 상승률이라면 사실 최종 자산은 더 많이 모아져 있을 것이고, 조금 더 이제 안정성을 높인다라고 하면 뭐 S&P 500과 HD 같은 배당 종목을 섞어서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방금 말씀드린 뭐 한 15억 정도는 충분히 만들면서도 그 정도 됐을 때는 아마 충분한 배당금도 좀 만들어지는 그런 투자 포트폴리오가 될 것 같습니다. 이 1,000만 원이 어디까지 늘어나냐 보다는 먼저 투자를 해서 복리 효과를 조금 설명하기 위한 예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1,000만 원을 모으셨으니까 1,000만 원을 투자를 하고 1,000만 원 정도씩 추가적으로 10년만 투자를 하시면은 10년 후부터는 이제 월급 받으신 거 하고 싶은 거 다 하시고, 그리고 30년 정도 기다리시면은 투자한 1억 2천의 자산은 30년 후에는 한 15억 정도로 이제 불어나 있는 자산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이 이제 연평균 8% 정도 수익률 계산하면은 이렇게 복리 효과가 좀 발생하게 됩니다. 30년씩이나 투자 못하고 한 10년, 20년이라고 한다면 내가 몇 퍼센트의 수익률을 만들어야 이게 놓을 수 있는 거예요? 30년은 약간 좀 길다고 좀 생각이 들죠. 이제 미국 나스닥 100을 이제 6주만 사시면 돼요. 지금 이제 한 주에 뭐 한 60만 원 정도 하니까 360만 원 정도만 투자를 하시고 30년만 이제 기다리시면은 이제 한 주가 한 1억 5천 정도가 돼 있어요. 3년, 4년 정도의 생활비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 딱 6주만 매수하셔도 30년 후에는 이제 파이어 하실 수 있는 그런 이제 자산이 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면은 이제 30년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너무 좀 약간 먼 미래 같고 좀 기다리기 이제 오래 걸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좀 한 20년으로 좀 줄여드린다라고 하면은 나스닥을 한 66주 정도 이제 매수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계산해 보면은 뭐 한 약 4천만 원 정도 매수를 하면은 이 한 주가 20년 후에는 800만 원 정도 돼 있거든요. 한 주만 팔면은 2달 정도의 생활비가 이제 충분히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1년에 6주씩 매도를 하면서 생활하시면 되는 파이어가 이제 완성이 될 수 있는 금액이 한 4천만 원 정도, 그리고 20년을 기다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20년도 좀 너무 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10년으로 단축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이제 많은 자산이 좀 필요해집니다. 그래서 나스닥을 한 306주 정도 매수를 하시면은 이제 60만 원, 70만 원 정도씩 늘어나 있게 되는데, 그러면은 매년 매달 2주씩 매도를 하면은 1년에 24주를 매도를 하면서 생활을 하면은 평생 사용할 수 있는 이제 자산이 좀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나스닥이 연평균 20%가 나오나요? 지금 최근 수익률 계산을 해보면 연평균 한 21% 정도 좀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상승할 때도 좀 무섭게 상승하기도 하는데 하락할 때는 좀 무섭게 하락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포트폴리오가 좀 필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꼭 이제 나스닥만 투자를 해서도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셔서 자산의 일정 부분은 이제 나스닥에 투자를 하시고 나머지는 조금 더 안정적인 자산에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렇게 적립식 투자나 모아가는 투자를 할 때 어떤 종목 좀 추천을 해주세요?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이.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께는 그냥 가장 기본이 되는 S&P 500을 제가 추천을 많이 드리는데, 국내외 주식 모든 이제 종목들 비교를 할 때 비교 지수가 S&P 500입니다. 미국 지수 투자를 이기는 투자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뭐 실례로 이제 워런 버핏과 미국에서 이제 유명한 헤지 펀드 투자자들이 투자 내기를 했던 좀 사례도 있고요. 그래서 10년 동안 이제 워런 버핏이 미국 S&P 500에 투자를 한 결과와 헤지 펀드가 가장 수익률이 좋은 이런 투자 상품들을 매수를 통해서 투자를 했을 때 어떤 사람의 포트폴리오가 더 이제 높은 수익률을 거두느냐에 대한 이제 투자 내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워런 버핏이 좀 압승을 했고요. 그만큼 1년 동안 이제 S&P 500을 이길 수 있는 종목들은 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연평균 12% 상승하는 S&P 500을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좀 이길 수 있는 종목은 하나도 없다라고 보거든요. 10년 연속으로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 투자 수익률이 아마 전 세계 상위 10%에 드는 수익률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연평균 12%를 유지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좀 어렵고 뛰어난 성과라고 생각을 하시고 S&P 500에 투자를 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건 뭐예요? QQQ는 이제 미국 증권사에 상장된 이제 기술주로 이루어진 상위 100개 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같은 종목들이 이제 나스닥 이제 3등까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S&P 500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상장된 상위 500개 기업의 모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도 들어있지만 500에는 이제 금융주, 뭐 리츠주, 다양한 이제 가치주들이 있는데 나스닥에는 기술주들만 이제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S&P 500이 조금 더 이제 안정적이고 이제 섹터에 이제 흐름이 있기 때문에 기술주, 이제 테크놀로지 종목들이 이제 많이 상승을 했는데 올해는 이제 가치주 상승이 훨씬 좀 더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스닥이 이제 50% 상승하는 동안 한 20% 정도 상승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보다 더 많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경기 사이클 때문에 발생하는 부분이어서 나스닥보다는 500으로 투자를 시작을 하시면서 투자 스타일에 맞게 나스닥이나 HD 같은 종목을 추가를 하시면 도움이 더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락장 배우는 좀 어떻게 하세요? 처음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하락장을 만나는 게 사실은 가장 좋은 투자 타이밍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거치식 투자, 처음부터 뭐 1억, 2억, 10억 투자하시는 분들은 초기에 이제 쭉 상승장을 만나는 게 가장 좋은 투자 방법이긴 하지만 사실 많은 초보 투자자분들이 처음부터 이제 내가 이제까지 모은 돈을 한 방에 다 이제 올인 투자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씩 한 주씩 좀 적립식 투자를 많이 하십니다. 지금 주가의 뭐 상승 하락 그런 거는 좀 무시하시고 그냥 생각나실 때 바로 시작을 하시는 게 가장 좀 좋은 투자 타이밍이라고 좀 말씀드리거든요. 본격적으로 좀 큰 자금들이 이제 투자를 했던 시기가 이제 9년 정도인데 그 당시 때부터 2000년까지 좀 주가가 좀 지속 상승을 했던 시기인데 그럴 경우에 사실 결과론으로 따지면은 제 평균 단가는 계속 올라가는 시기였던 거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시기 때 마침 이제 저도 이제 계속 이제 적립식 투자로 이제 추가 매수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평균 단가가 이제 많이 낮아지고 그리고 22년도에 한번 다시 이제 폭락장이 왔을 때 그때도 이제 추가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니까 제 평균 단가는 더 이제 낮아질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 인생에 있어서도 이제 두 번의 이제 큰 하락장을 만났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자산이 좀 크게 형성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락장을 좀 걱정하지 마시고 내일은 더 싸게 살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오히려 하락장이 좀 반갑고 좋은 투자 기회라고 여겨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코로나 그리고 22년 하락장 때는 밑 빠진 독에 이제 물 붓기였거든요. 자산은 오히려 이제 더 훨씬 많이 빠져 있을 정도로 투자를 할수록 이제 자산이 줄어드는 그런 어려운 시기도 있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 블로그에도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은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투자 기록을 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매월, 매일, 뭐 매년 투자 기록을 정리를 하고 있어서 이렇게 저 시계를 이제 멀리서 이제 볼 수 있는 기회가 저는 좀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언제 투자를 했고 홀딩만 하고 이런 제 투자 타이밍과 뭐 자산 증가 그래프 그리고 뭐 주가 그래프를 좀 비교를 해보면은 매년 하락장 크게 이제 하락하는 타이밍 때 매수를 하는 게 가장 좋은 투자 타이밍이라는 거를 좀 투자를 하면서 경험적으로 좀 느끼고 있어서 최근 8월, 9월 큰 하락장이 있었는데 저는 블로그에서도 좀 좋은 투자 타이밍이라고 좀 추천을 하면서도 저도 이제 적극적으로 좀 매수를 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투자 기록을 좀 정리하는 습관 그것도 좀 성공 투자의 가장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퇴를 하고 파이어를 하고 이제 내가 쓸 수 있는 돈은 투자 수익이 아니라 평가 자산에서 내가 이제 까먹으면서 이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익률이 10%라고 하더라도 10억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지 자산이 작아서 10%, 20%, 50% 수익이 나면은 약간 수익률을 건드는 게 싫어서 추가 매수가 좀 꺼려지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초기에는 수익률은 좀 무시하시고 평가 자산에 신경 써서 열심히 그냥 계속 꾸준히 적립식으로 좀 모아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